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기 힘들고 고집이 세지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꺼리고 고집이 강해지는 이유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개인에 따라 정도와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 활동과 관계의 축소. 나이가 들수록 퇴직, 자녀 독립 또는 배우자와 친구의 사망 등으로 인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감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대화를 꺼리게 만들며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기존의 안정된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2. 심리적 변화. 노화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강화시킵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데 거부감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세대와의 대화에서 가치관이나 관점의 차이를 느낄 때 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대화를 피하거나 고집스럽게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과 관점이 형성되면 이를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확신이 강화되어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과 다른 의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고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감정적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을 겪거나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경우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요인. 노화는 청력과 시력, 그리고 기타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대화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되묻는 상황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거나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화가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이 감소하거나 만성질환을 겪는 경우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외출이나 모임 참석을 제한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 감소와 연결됩니다. 4. 사회적 경험과 상처.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실망이나 배신감을 겪은 경우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관계 형성을 꺼리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갈등이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예 대화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5.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표현이나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대화 주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거나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자기 보호 기제로서의 고집.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이나 신념에 더 집착하게 되며 타인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복을 위한 방안.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합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노인에게 변화와 적응은 어렵지만
꾸준히 시도한다면 대인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를 사귀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일할 때 지인이나 동료에 그치지 않고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다. 특히 30대에 접어들게 되면 그런 평생의 친구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들 말한다. 왜 그런 것일까? 직장과 가정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 흔히 하는 변명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를 그만두는 이유는 30대라면 이미 알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의 알렉스 윌리엄스는 말한다. 주 쉰 시간 일해야 하고 결혼 생활은 물론 육아도 해야 하는 등 책임이 늘어가면서 이와 반비례하게도 다른 일에 충당할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 생활잡지 리얼심플과 가족 근로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5에서 54세 성인 여성이 갖는 하루 여가는 과반수가 90분 안쪽이며 29%는 45분 미만이다. 이는 TV 드라마 한 편을 보기에도 촉박한 것이다. 윌리엄스는 인생은 중년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 무언가에 대해 탐구하던 나날이 사라지고 출구가 없는 긴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다면서 계획은 줄어들고 우선순위도 바뀌며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다가도 어느새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10대와 20대 초반, 절친한 친구를 사귀려던 행동은 어느새 제한돼 이제 상황에 따라 아는 친구로 만족하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윌리엄스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수년간 이웃이나 직장, 사친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과 만났다. 대부분 사람과 잘 지냈고 그 중에는 언젠가 모이자며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성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그는 깊은 우정을 키울 때까지 친해지려는 것을 꺼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하다면서 이는 오랜 친구와 연락을 계속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람과 그렇게까지 친한 관계가 진전되도록 노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 심리학 교수는 자신의 동료들을 관찰한 결과 나이를 거듭함에 따라 더 적은 사람과 사귀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친구인 경우에는 친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30세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 내적인 알람 시계가 울리게 된다. 자신의 한계가 고개를 넘을 시기라는 것을 자신에게 전에 이것저것 탐구하던 시절에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된다고 한다. 더 이상 친구 사귀기는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항상 간단하진 않아도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친구를 사귀기 쉬운 것은 서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한다.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친구 사귀기는 사회적 개인적 성장의 중요한 일부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친구들과 어느 곳에서 어울릴지, 사회적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불량 친구를 대처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 오해가 발생하는 등 인간으로서 성장에 힘든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때에는 이런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러나 수년간 현실 세계에서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면 동료 간의 인맥을 맺는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므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순수한 상황 등에서 강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될 계기도 적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나 전직, 지금까지의 동료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친구를 찾는 사람에게는 특히 성가신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학자에 따르면 친한 친구를 사귀기 위한 필수 요소는 거리가 가까울 것 몇 번이나 우연히 교류할 것, 서로 경계심을 풀고 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까지 총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라도 거의 매일 바쁜 일상에서 이런 요소를 갖추는 것은 드문 일이다. 30세가 되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심리 전문가는 우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면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자신도 왜 몇 년째 사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건방진 친구가 있다면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밖에 나가서 자신과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사이트를 통해 하이킹, 독서 토론, 요가, 댄스, 사진 등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과 인맥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클래스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이야말로 사람들이 친해지기 쉬운 계기일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특정한 운동을 통한 모임이나 계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친구를 사귀는데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한다. 친구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따뜻하게 대접하라. 친구를 집에 초대해 상대방이 편안하고 경계심을 풀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거나 담소를 나눠라. 친구 만들기는 이른바 데이트와 같다. 많은 노력과 감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은둔형인 사람이라도 새롭게 우정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친구 사귀기는 행운과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즉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언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기에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통의 관심사에 의해 우정이 싹트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창 시절에는 별로 없던 것이다. 또한 인터넷 등으로 이어져 현지에서 알게 된 친구는 더는 또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친구 사귀는데 부담이 적고 더 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역시 서로 바쁜 일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 전문가는 아는 친구는 성인이기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일 수 있다. 면서 그런 친구끼리 서로 의무를 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학창 시절보다 아는 친구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고맙게 여길지도 모른다.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까라고 마음 뛰던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된 지금은 친구가 되자고 말하는 것도 우정을 나누는 방법도 할애하게 되는 물리적인 시간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심리 전문가는 지적한다.